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단원의 1과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의 형성평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이 동영상을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시간을 내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이와 같은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와 같은 말하기 뭐예요? 토론이죠. 그럼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라는 얘기네. 1번 양측의 주장과 근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요. 찬성, 반대 두 가지 측면의 그런 그 주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번 상대 측과의 의견 차이를 점점 절충해 나간다. 좁혀 나간다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되는 거지. 둘 사이의 의견이 점점 좁혀져서 뭔가 하나로 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뭐 이런 건 뭐라 그래야 되나? 절충해 나가는 건 협상? 둘 사이 뭐 협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말하기 정도로 봐야겠네요. 3번 상대 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지닌 약점 지적해 가면서 뭐 논리적 오류 이런 거 지적해 가면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4번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의견을 번갈아 가면서 발언하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토론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는 형식이 있는 토론이었죠. 그 다음에 5번 자기 입장을 밝힌 토론자에게 상대 측이 질의응답을 통해 그 내용을 검증한다. 상대방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 우리는 교차조사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토론은 교차조사식 토론이라고 배웠죠. 정답은 2번. 자, 2번 문제 내려갈게요. 이 말하기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사회자가 하는 역할들이 여기 쭈루룩 기역부터 미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기에 나타난 그랬으니까 여기에 어떤 그 내용이 나타났는지 사회자의 말들을 한번 따져보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당육류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논제를 제시했네요. 그죠? 논제 제시 어딨니?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며 토론의 시작을 알린다. 요거네, 요거. 그 다음에 또 최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함유 가공식품, 고당류 식품이 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라는 요런 내용은 문제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찬성 측의 입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순서를 정해주는 건데 토론자를 소개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사회자가 한 거 밑에 부분 보면 찬성 측에서 이런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라고 찬성 측의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발언 내용을 정리하며 토론을 진행한다도 맞는 표현이겠네요. 기역, 리을, 미음 들어가 있는 5번이 정답이겠네. 물론 사회자가 토론자를 소개하거나 토론의 규칙을 설명해도 돼요. 하지만 이 글에는 나타나 있지, 이 말하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말하기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은 니을, 리을, 미음 세 가지였어요. 3번 내려갈게요. 찬성일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찬성일의 입론 이렇게 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먼저 1번.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에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물음표 되게 많죠? 뭐, 그래프 보실까요? 이런 건 질문이 아니지만 어쨌든 줄지 않는 걸까요? 왜 줄지 않는 걸까요? 몇 개나 드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당은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특별히 그 내용이 없어요.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면 안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와 통계 수치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예를 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 그래프를 예로 들었고 그 그래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를 정리해 놓고 있고 또 뭐 150ml라는 수치가 또 나와 있고 3g 이런 수치도 나와 있고 그렇죠. 수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내용은 뭐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네. 가공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거다. 이 내용 있고요.
5번 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지금 읽은 부분이지요. 그죠? 이것도 당연히 들어있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바로 갈게요. 다음 중 기억과 같은 논제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위에 기억 읽어보시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 글의 제목이네요. 무슨 논제예요? 정책 논제라고 배웠을 겁니다. 정책 논제는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같은 걸 제시해주는 해결 방안을 주는 그런 논제를 정책 논제라고 하지요. 그러면 정책 논제를 찾아보란 얘기네.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조기 유학은 바람직한가? 바람직한가? 뭐 이런 거 보니까 맞나 틀린가? 옳은가 그른가를 논하는 가치 논제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의의 거짓말은 인정해야 된다. 이것도 선의의 거짓말 어떤가에 대한 거니까 가치 논제에 대한 거겠죠. 선의의 거짓말은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지. 땡땡땡은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없다. 이런 건 뭐 사실인가 아닌가를 논해야 될 테니까 사실 논제겠고요. 9시 등교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게 뭐 이거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학생들이 너무 아침밥을 못 먹고 그렇게 학교로 오니까 9시 등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 방안이죠. 아침밥을 못 먹으니까 9시에 등교해야 된다라는 문제 해결 방안이 들어간 정책 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어떻게 하면 독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토론의 논제는 아닌 것 같고요. 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논제인 것 같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이 토론에서 알 수 있는 교차조사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교차조사는 아까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상대방이 입론을 하고 나면 그 입론 내용에 대해서 검증해주고 어떤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입론 내용에 대한 어떤 검증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교차조사라고 한다 그랬죠.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주장을 반론하는 단계 아니고요. 입론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 바로 나오네요. 논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단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단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입론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가 바로 교차 조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6번. 반대측이 발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반대측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나 한번 찾아보자. 1번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반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반대 내용 중에 설탕 섭취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반대 2에 그죠?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당을 섭취하는 주요 통로는 음료가 아니다. 요 내용은 특별히 찾아내기가 좀 힘들고 일단 3번으로 넘어갈게요. 설탕을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은 몸에 해롭지 않다 그랬죠.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권장량에 맞게 지금 읽은 부분에 그치? 설탕 섭취는 권장량에 맞게 설탕 섭취를 하는 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냥 그대로 여기 1번과 마찬가지로 맞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번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의 원인이 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마지막 반대에 나와 있네. 비만의 원인이 당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당은 인체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인데 고당육류의 가격을 올리면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여기 고당육류를 비싼 값을 치르고 고당육류를 사 먹어야 된다면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없었던 건 2번밖에 없네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7번 넘어갈게요.
반대 측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상대 측이 든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랬죠.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이건 앞에서 그 찬성 측에서 얘기한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그 교차조사 질문이 되겠죠? 교차조사 질문 첫 번째 부분에서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당의 순기능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랬는데 당의 순기능 나온 부분이 있었지, 그지? 어디에서 있었나? 당의 순기능 여기에 쭉 있네, 그지? 당이 있어야 뭐지 영양가가 뭐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에너지원으로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네, 그지? 그래서 2번도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상대 측이 희박한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희박한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지? 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에 있었나? 여기 있네. 찬성 측은 희박한 가능성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대로 반대측 의견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4번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상대 측이 든 근거에 오류가 있는지 검증하고 있다 그랬는데 연구 결과 제시한 거는 여기 세계보건기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 뭐 안전청 뭐 아니 이거는 찬성이구나. 여기 식품의약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 요런 부분 찾아보면 그치? 요런 부분 찾아보면 조금 그 유명한 그런 그 기관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구나라는 부분 찾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5번 고당류 음료의 섭취량과 비만율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상대 측의 주장이 신빙성 저금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건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고당류 음료의 섭취량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부분은 특별히 그런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차조사를 하면서 교차조사의 어떤 질문들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나오지 않은 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이와 같은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찬성 측은 지금 현재 그 정책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고 반대 측은 그 찬성 측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주장에 대해 어떤 반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찬성 측은 반대 측이 제기한 쟁점을 반증해야 한다. 이거는 바뀌었네. 그지? 반대 측이 제기하는 거지. 그지? 찬성 측이 아니라 반대 측이 찬성 측이 제기한 쟁점을 반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틀렸고요.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찬성 측은 정책 변화의 요구가 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게 맞네. 그치? 찬성 측은 이렇게 정책이 변화해야 해 라는 주장을 얘기하는 그런 쪽이 찬성 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변화의 요구가 이러이러해서 타당하다라는 걸 입증해 낼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반대 측은 현재 정책을 반대하는 논증을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정책이 반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성 측이 얘기한 것에 대한 그런 그 반증을 얘기해야겠죠. 그 다음에 반대 측은 마지막 발언 이후 토론의 종료를 알리는 건 사회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겠고요. 그죠? 사회자가 전체적인 진행을 맡고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5번 찬성 측과 반대 측은 협력하여 이 부분이 틀렸네. 최적의 해결 방안 뭐 이런 건 토의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에 2번이 답입니다. 자, 9번 내용 나갑니다. 이와 같은 토론의 필수 쟁점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은 정책 토론의 정책 논제에 해당되는
그런 토론인데요. 정책 문제에서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효과 및 개선 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나 이런 걸 따져주는 게 필수 쟁점 세 가지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니은, 디귿, 미음이 들어간 5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찬성 측에서 다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골라보래요. 고당 용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 요거의 근거로 제시한 게 뭔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 고당 용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데 그 당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로 여기 그 탄산음료의 그 판매량을 줄인 그 예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찾아보면 1번 당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2번 고당육류 가격을 올리면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대. 그 다음에 3번 비만율이 감소하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번 고당육류의 가격을 올리면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5번 다른 나라에서 가격 규제를 통해 탄산음료의 소비량을 줄인 사례가 있다. 근거로 주장을 지금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거로 뭘 제시했나 그 근거를 찾으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5번 다른 나라에서 가격 규제를 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의 어떤 예를 들면서 그 사례를 제시하면서 근거로 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 11번 이 토론에 나타난 찬성 측의 발언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찬성 측은 반대 측에게 논리적 허점을 노출하고 있고 그랬는데 교과서 배우면서 아마 설명 들으셨겠지만 찬성 측의 요 부분 뭐 프랑스의 경우, 그 다음에 멕시코의 경우 설탕세를 매겼더니 탄산음료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찬성 측이 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밑에 반대측 얘기한 걸 보면 찬성 측에서 언급한 사례를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선 첫 해에는 탄산음료 판매량이 줄었지만 그 다음에 다시 늘어났다. 그 이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음을, 요 내용이 맞지 않음을 요 내용이 맞지 않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 내용이 맞지 않는 거니까 이게 논리적 허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찝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찬성 투가하는 얘기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그래서 찬성 투가한 얘기에 뭔가 그 반대되는 그런 사례를 그 정확하게 찝어냈기 때문에 요게 다 맞진 않는다. 요 예가 프랑스와 멕시코의 예도 여기에 맞는 예가 아니다라는 그런 허점을 파악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래에서 논리적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게 맞고요. 찬성 측은 반대 측의 반박에 논리적으로 재반박하고 있군 그랬는데 사실 요 밑에 부분이 그렇다고 마음에 딱 와닿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실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 텐데요 어쩌고 하고 그냥 말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다른 예를 든다거나 뭐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재반박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3번 찬성 측은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내세운 거 아까 위에서 살펴봤고요. 찬성 측은 비만율이 감소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건 어디 나타나나요? 위에 보면 비만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그러니까 당을 함유한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비만율이 낮아져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적인 이익도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그 토론문이 계속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의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고 그랬는데 위에
요 내용들을 보면 총비용 이런 걸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그 통계 수치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었던 거 맞네요. 나머지는 다 맞고 2번이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여기 찬성 2와 반대 1이 나눈 요 이야기 부분은 논리적 허점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었다라는 거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주관식 문제였는데요. 주관식 문제여서 제가 글씨를 빨리 못 쓰겠어서 미리 답을 써왔어요. 자, 반대측이 외국의 정책 실패 사례, 프랑스와 멕시코의 사례를 들었죠. 그죠? 프랑스와 멕시코의 실패 사례를 제시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래. 요 외국의 정책 실패 사례를 들어서, 근거로 들어서, 그 찬성 측이 논리적 허점이 있다. 찬성 측이 맞지 않다. 찬성 측이 잘못됐다. 찬성 측의 어떤 주장이 맞지 않다. 요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요 내용 넣고 요 내용 넣게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답을 한번 만들어 보면 외국에서 유사한 정책이 실패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여기에다가 요런 내용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당육류의 가격을 올려도 당 섭취를 줄일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찬성 측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자라고 얘기한 거였잖아요. 이게 그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찬성 측 주장이었는데 그런 주장이 맞지 않다. 당 섭취를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반대측이 자기의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 실패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2번의 답 제가 미리 써왔는데 여러분들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여기 써놓은 답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맞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기억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반대 1의 그 과연 뒷부분인데요. 그러면 그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뭐 프랑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 다시 탄산음료 가격이 그러니까 그 탄산음료 가격을 올렸지만 어쨌든 첫 해에만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다시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한 번씩 읽어볼까? 한 번 형성된 식습관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격 규제에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당 섭취량이 줄어들까요? 소비자들은 설탕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제일 적절할까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사 먹기 때문에 당 섭취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토론의 쟁점으로 적절한 것은 14번 문제입니다. 1번, 가공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나?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 수 있나? 비만, 음주, 흡연 중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지금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개선 이익이 나올 수 있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나 아니면 효과?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3번을 쟁점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 글에 그 쟁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나? 그 다음에 효과 및 개선 이익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세 가지였죠. 거기에 맞게 하나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입론은 반대 그 2의 입론은 개선 이익과 효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다고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의 쟁점을 그냥 바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반대 2가 A에서 사용한 논증 구성 방법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이것도 주관식이어서 제가 그냥 답을 써왔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여, 근거로 제시한 게 뭔지, 논리적인 근거로 제시한 게 뭔지 한번 찾아내 보시고요. 이렇게 논증하였다, 논리적으로 증명해냈다라는 얘기로 한번 뒷부분을 꾸며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반대 2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위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표 같은 거, 그래프,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 추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여기 지금 정리해 놓은 거 보셨죠? 그 고당류 음료의 가격 규제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비만과 음주 문제가 더 발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 근거와 논증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음주면 비만의 사회 경제적 총비용 추이의 통계 수치를 근거로 제시해서 뭐 여기에 통계 수치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겠지요. 그죠? 통계 자료 또는 통계 수치 이런 걸 근거로 제시해서 자기의 주장이 왜 고당류 음료의 그 가격을 올리면 음주 흡연, 뭐 비만, 뭐 이런 문제들이 뭐 더 시급한 문제였는데 그런 걸 개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시급히 개선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밑에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 뒷부분에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근거와 그 다음에 반대 2의 의견.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요거 확인하셔서 써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기가 쓴 정답이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맞게 해주세요. 자, 16번. 이 토론에서 양측의 근거를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찬성 측은 지금 반대 측의 입론이었기 때문에 찬성 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뭐 요 정도, 그지? 프랑스 정부 설탕세 도입 어쩌고 이런 세금을 가지고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면 더 이롭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요. 그래서 찬성 측의 요 내용, 가격을 올려서 얻은 세금은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나와 있는 내용 맞고요. 그다음에 반대측 내용도 그 본문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만 한번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더 해로운 성분이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음주, 흡연, 비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왔었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비만보다 음주, 흡연이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당류 음료에 부과된 세금이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 내용도 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반대측 의견에서 이런 의견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 건강을 위한 예산은 설탕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효율적이다 그랬는데 다른 방법을 뭐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나요? 지금 여기 위에서 보면 꼭 설탕세와 같은 정책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 좋냐, 뭐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냐, 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네요. 그죠?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본문에서 찾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요게 답이라고, 마지막 문장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17번. 이 토론을 듣는 청중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거나 성찰해 토론을 통해서 이런 걸 원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평가해야겠죠. 그 다음 3번 토론 참여자가 제시하는 주장이 참신한가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토론 참여자가 관찰하거나 경험한 사실이 객관적인지 관찰 경험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고 그 다음에 토론 참여자가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얻는 그런 말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나갑니다. 이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읽어볼게요. 1번 반대일은 소금과의 비교를 통해 설탕에 대한 규제가 부당함을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소금과 설탕을
비교한 부분이 제일 처음 반론 첫 번째 거에 나와 있지요. 그죠? 소금, 설탕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찬성일은 당 소비량과 비례하여 비만율이 증가하였음을 보조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비만율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여기 들어가 있긴 해요. 그죠? 비만 학생 비율 추이 그래프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건 비만 학생 비율 추이지 당을 섭취했을 때 그거에 따른 비만율이 뭐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그래프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 소비량과 비례해서 비만율이 증가하는 건 맞아. 그렇게 주장한 건 맞지만 요런 보조 자료가 아니야. 그지? 요 보조 자료를 제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보조 자료는 비만 학생률, 그냥 비만 학생률 추이 자료였어요. 요게 틀렸네요. 반대 2는 가격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고요. 반론에서 지금 나오잖아. 그지? 반론에 이런 부분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고 문구 넣고 이런 거 가지고 당 섭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인은 찬성 측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맞고 사회자는 양측 발언이 끝난 후 토론 마무리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내용도 맞아요. 하지만 그런 보조자료가 아니었던 거야. 보조자료는 단순히 비만 학생률 추이 보조자료였어요. 자, 19번 반대 2가 제시한 근거를 포함해서 그 찬성 2가 반론에서 제시한 반박의 근거를 한번 써보래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길어서 먼저 답을 써왔어요. 보시면 찬성 2가 반론에서 제시한 반박의 근거가 찬성 2 여기 있네요. 여기 찬성 2가 그러니까 뭐 영양성분 표시와 가격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아무래도 강제성 있는 규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들어가게 답을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성분 표시 등의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고 반대 2가 얘기했는데 그걸 반박하기 위해 강제성 있는 가격 같은 그런 규제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찬성 측에서 기억에 대해 반박하고자 할 때 기억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반박하고자 할 때 반박이에요.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기억에는 삼겹살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해도 결국에는 급격하게 인기가 줄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반박하는 거니까 가격이 폭등해서 사람들이 안 사 먹은 그런 예를 찾아봐야겠죠. 그럼 뭐가 답이에요? 답은 5번에 있네.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폭등했을 때 소비가 줄어든 사례를 얘기를 해야 그 내용이 반박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형성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